안녕하세요. 스터디원 이서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수학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은,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다녀봤을 겁니다. 또는 수학 과외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학을 공부해 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저 또한 학생들과 함께 수학을 공부하고 또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종종 어떤 학생이 수학을 잘하고 어떤 학생이 수학을 어려워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같은 교재를 가지고 같은 수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은 수학을 잘하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궁금증 때문에 학생들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 공부 습관을 유심히 살펴볼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펴보면서 느낀 저의 결론은 수학을 잘하는 방법이 뭔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뭔가 타고난 능력이 우수하고 뭔가 남들보다는 특별한 또 다른 능력이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막상 현장에서 지켜본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렇게 특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른 여타의 아이들처럼 노는 것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뭔가에 푹 빠져서 거기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이런 친구들이 꼭 공부에만 빠져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그런 학생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그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도 수학을 잘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이 정도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신다면 수학을 잘하는 길이 그렇게 멀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을 살펴봤을 때 느낀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교재나 준비물, 프린트 또는 과제 등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잘 챙겨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가진 편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준비물을 정말 잘 챙겨 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꽤 자주 빈번하게 숙제를 놓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나눠준 프린트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가방을 바꿔서 가져오는 바람에 오늘 수업 시간에 볼 수 있는 교재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한 달이면은 한 달로 잡을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일주일이면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수업마다 저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선생님 저 교재가 없어서 복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저는 물론 학생들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교재를 놓고 오거나 프린트를 잃어버리는 또는 숙제가 어디였는지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제가 발견한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의 타고난 성향일 수도 있지만 조금씩 노력하면서 왜냐하면 수업에 있어서 교재를 챙기고 또 지난 시간의 숙제를 수업 시간에 챙겨 갖고 오는 거는 너무도 당연한 기본기이거든요. 교재가 없으면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뭐 물론 복사를 해줘서 그걸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필기했던 것들을 다시 또 옮겨 적는 그런 불필요한 작업이 수반되거든요. 그리고 숙제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큰 어떤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질문하려고 했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어떤 문제를 맞고 틀렸는지 채점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자신의 결과를 알 수가 없게 되겠죠. 내가 푼 문제가 없다 보니까 내가 이 답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맞았나 틀렸나 그냥 감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당연하게도 이런 기본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기본기는 수업을 들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수업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정말 문자 그대로 선생님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잘 듣는 걸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학을 가르치는 저의 입장에서 수업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문제의 풀이 방법을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수업을 잘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수업을 잘 들었는지 궁금할 때 학생들에게 혹시 이 문제를 어떤 아이디어로 풀었는지 설명할 수 있겠어? 라고 질문을 하면 그런 학생들은 이 문제에 쓰인 아이디어를 가장 핵심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처럼 칠판을 쳐다본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 설명해 볼까? 라고 하면 이런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썼던 식을 처음부터 마치 암기한 것을 풀어내듯이 줄줄줄줄 계산 과정을 읊어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계산을 못해서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할 줄 아는 학생은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방법을 어떤 단서를 근거로 떠올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수업을 듣거든요. 그런데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그런 방법이나 단서에 집중하기보다는 선생님의 계산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계산이 맞는지 틀린지 그런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아무래도 칠판에 식을 쓰고 계산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계산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빨리 버릴 수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세 번째 기본기는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숙제를 마지막까지 꼼꼼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현장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검사하다 보면 의외로 숙제의 마지막 부분을 대충 해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숙제 검사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꼭 하는 말이거든요. 선생님, 맨 끝에 한 페이지를 못 풀었어요. 또는 맨 끝에 한 장 정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 부분을 못했는지 물어보면 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진짜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학생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숙제를 굉장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끝마치는 시간이 늦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런 학생들은 숙제를 다 하는 게 목표가 되지 않고 선생님께 숙제 검사를 받을 때 숙제를 안 했다고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숙제를 하는 게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숙제라는 거는 100%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한 페이지 정도는 또는 몇 문제 정도 못한 걸 가지고 선생님이 그렇게 나를 혼내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조금 남겨두게 되면 숙제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 테고 뭐 그걸 가지고서 내가 벌을 받진 않을 테니까 요쯤에서 마무리하면 나도 조금 더 편히 일찍 쉴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근데 당연하게도 이렇게 숙제에서 조금씩 몇 문제씩 자신이 제대로 풀지 못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책 한 권의 분량이 되거든요. 과장이 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문제집 한 권만 풀진 않잖아요.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풀 텐데 그때마다 매번 숙제를 내줄 때 한 페이지, 한 장, 많게는 두 장 정도씩 계속 빈틈이 발생한다면 문제집이 여러 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빈틈이 한 권의 분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정말 꼼꼼하게 숙제를 완료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모르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질문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이 정말 기본기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본기 네 번째는 어쩌면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학생들의 숙제를 살펴보면 이런 학생들은 정답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숙제를 하다 보면 틀린 문제가 많을 때 아이들이 아무래도 위축되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몇 개나 틀렸는지 살펴보면서 자신의 것과 비교를 하게 되고, 만약에 자신이 더 많이 틀렸다 싶으면은 질문을 좀 잘 안 하게 되죠. 왜냐면 내가 이 반에서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나는 좀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정답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른 학생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면서부터 여기에서 정답률이 얼마가 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숙제의 목표가 내가 수업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잘 풀 수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만약에 문제가 많이 틀리면 물론 당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틀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서 제대로 채워나가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 설명을 지난 시간에 잘못 이해했던 거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 잘못 풀고 있었구나 라고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숙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숙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시험 결과처럼 하나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찍어서 푸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문제를, 그리고 이 풀이가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그런 방법을 억지로 써서라도 문제의 정답을 꾸역꾸역 맞춰서 정답률을 높이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억지로 꾸역꾸역 올바른 풀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맞췄을 때 그 문제를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맞췄으니까 질문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답을 맞췄더라도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생들은 정답률을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문제를 정확히 풀고 내가 이걸 완전히 이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서 맞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문제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혹시 맞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푸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듯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숙제를 할 때에 내가 여기서 몇 개나 틀리게 될까, 몇 개나 맞을까, 이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있는지, 혹시 더 좋은 풀이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 문제를 풀어서 맞긴 맞았지만 너무 풀이가 복잡한 것 같은데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해서 공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부 습관에서 사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 또 내가 쉽게 고칠 수 있는 습관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바로 오늘부터라도 그런 습관을 하나씩 고치려는 노력을 시작하신다면 분명히 수학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바로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아마 내일부터 수학을 공부하는 어떤 느낌이, 기분이 분명히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과 또한 달라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